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 늦게 찾아온 따뜻한 사랑 이야기랍니다. 마치 커피 향이 천천히 번지듯 제 마음을 물들인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해요. 매일 아침 커피를 손수 내리는 것이 제 하루를 여는 습관이에요. 한때 제가 직접 카페를 운영했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저희 남편은 4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후로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일만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커피를 갈아내며 퍼지는 구수한 향이 제게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되살려주거든요. 큰딸 은지는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는데 늘 같은 질문을 던져요.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하곤 해요. 당연하지.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해. 하지만 사실 마음이 헛헛한 날들이 많았어요. 작은 딸 수진이는 부산에 거주 중이에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하루하루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저를 보러 올라와요. 혼자가 된 집은 전보다 더 커다랗고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녘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면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곤 했죠. 여보, 나 잘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렇게 혼잣말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이제는 혼자 마시는 커피가 그리 달콤하지 않았고 시간은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카페 문을 닫은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죠. 그렇지만 커피를 내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나누던 소중한 순간들이 여전히 생생히 떠오르거든요. 연인들이 첫 만남의 설렘을 나누던 모습, 주부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장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커피 한 잔에 힘을 얻던 직장인들의 표정. 제가 내린 커피가 그 모든 순간과 함께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봉사자 모집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책 정리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가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쉬울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책장 사이로 흐르는 책 냄새가 무척이나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설렘도 되살아났죠.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봉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커피를 내리는 것도 포함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자들과 도서관 방문객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도서관 안에는 늘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 퍼졌어요.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어요. 나무가지마다 꽃망울이 돋기 시작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도 싱그러운 봄 기운이 느껴졌죠. 어느 날 아침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날씨가 꽤 쌀쌀해서 커피를 평소보다 진하게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봉사자들이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요. 그날 도서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어쩐지 눈에 띄었죠.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는데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는 책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책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유독 책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이 인상 깊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특별한 장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을요. 도서관에 퍼진 커피 향처럼 천천히, 그리고
은근하게 다가올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의 인생에 늦게 찾아온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친 분은 박준호 교수님이셨어요. 은퇴 후 이 동네로 이사 오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날 아침 제가 내린 커피 향이 도서관 안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분이 문득 책에서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커피 향기 혹시 예멘 모카 마타리 원두인가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원두 종류를 단번에 알아맞히시다니요.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물었죠.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박 교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해외에서 공부할 때 자주 마시던 커피였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호기심이 커졌어요. 해외에서 공부를 하셨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에 대해 잘 아는 분이라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프랑스 파리의 카페 문화를 동경하곤 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얼마나 낭만적으로 보였던지요. 하지만 현실에 치여 그 꿈을 접고 오롯이 가족과 카페 운영에 집중해야 했죠. 박 교수님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비가 내리던 조용한 도서관이 오히려 그날 우리의 대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제가 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커피를 한 잔 건네드렸는데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받으시며 첫 모금을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무뎌진 줄만 알았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이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 한편에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박 교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매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시간들이 제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해주는 것 같았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무료했던 나날들에 작은 설렘이 번져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커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반가웠던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손에 김소월의 시집을 들고 계셨어요. 김 선생님, 혹시 시 좋아하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참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말투가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는 가끔 읽었어요. 요즘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교수님이 시집을 펼치더니 진달래꽃을 낭송하기 시작하셨어요. 도서관 안에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시의 내용도 아름다웠지만 그분이 시를 읽어주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 깊었거든요. 낭송을 마치고 나서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프지만 김소월은 그 슬픔마저도 이렇게 시로 승화했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참 아름답지 않나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젊은 시절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이런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카페 운영이 바쁘기도 했고 아이들 양육에도 온 신경을 쏟았으니까요. 그런데 박 교수님 덕분에 오랜만에 문학의 세계로 다시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참 고맙고도 새로웠죠. 그렇게 우리는 매주 수요일 도서관에서 책과 커피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교수님은 문학과 교수로 평생을 연구에 매진하셨다고 해요. 특히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젊은 시절 파리에서 지낸 이야기를 하실 때면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파리의 카페들은 참 특별했어요. 한 잔의 커피로 온종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던 분위기, 그런 문화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젊었을 때 파리의 카페 문화를 동경하며 시작했던 저의 작은 카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자 박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의 커피는 아마 파리의 어떤 카페보다도 훌륭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주 기다려지는 걸 보면 말이죠.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나이 들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지는 제 자신이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과의 대화가 갈수록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의 매주 수요일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저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주는 날이 되었죠.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봄비처럼 촉촉하게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박 교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 매주 도서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더 설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커피를 아는 분이라 반가운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작은 행동 하나, 책을 읽는 모습 하나에도 제 시선이 자꾸 그분에게 머물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도서관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얇은 시집 한 권을 들고 계셨죠. 김 선생님, 오늘은 이 시집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분이 건넨 시집은 김소월의 시집이었어요. 표지가 낡았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이 시집을 제가 대학 시절부터 간직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 때마다 꺼내 읽곤 했죠. 오늘은 초혼이라는 시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박 교수님이 조용히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차분하지만 깊이 있는 음성으로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읊어내는데 마치 제 마음속까지 그 울림이 전해지는 듯 했죠. 눈을 감고 그 시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릿해졌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떠올랐거든요. 박 교수님이 시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별은 언제나 아프죠. 하지만 이렇게 시로 그 아픔을 표현하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요즘 들어 문학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특히 교수님 덕분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책을 매개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박 교수님은 자신이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파리에서의 추억을 종종 들려주셨어요.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글을 쓰던 날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파리에서는 커피 한 잔과 책만 있으면 온종일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즐기며 살았죠. 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문득 제 젊은 시절 꿈이 떠올랐어요.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현실에 묶여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 파리 카페 문화를 동경했어요. 그게 제 카페를 시작한 계기였거든요. 파리는 아니었지만 제 카페에서도 그런 낭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박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카페에서 내려주신 커피라면 어느 파리 카페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요. 그 말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얼굴이 달아오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박 교수님과의 대화가 갈수록 편안하고 즐거워졌고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박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선생님,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도서관 밖에서도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김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게 많거든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서관 밖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죠. 잠깐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을 벗어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그날의 커피는 이상하게 더 달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분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날 이후로 박 교수님과의 만남은 도서관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이어졌어요. 이제 매주 수요일 도서관에서의 짧은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고 제 일상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어느 날 교수님이 김소월의 시집을 한 권 더 가져오셨어요. 시집을 펼치더니 이번에는 초혼을 조용히 낭송하기 시작했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그분의 목소리는 한층 더 깊고 차분했어요.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제 마음속까지 울리는 것 같았죠. 그 시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아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금 떠오르더군요. 시를 낭송하는 교수님의 눈빛도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김 선생님,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문학은 그 상처를 말로 풀어내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어요. 교수님도 분명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품고 계신 듯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상처를 안고 계신 건가요? 그 질문에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차분하게 입을 여셨어요. 전 한때 제 연구와 일에만 매달렸어요.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교수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었죠. 아내는 늘 외로움을 호소했는데 그걸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야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남은 인생은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저는 조심스레 제 이야기도 꺼냈어요. 저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해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자신의 실수와 후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남편을 잃은 후에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야기했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도서관에서뿐만 아니라 동네 카페나 공원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가끔은 서점에 함께 가서 책을 고르기도 했죠. 교수님이 좋아하는 문학 서적을 추천해 주시면 저는 그에 어울리는 커피 원두를 골라드렸어요. 하루는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며 웃으셨어요. 김 선생님, 제가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거요? 뭐 배우시는데요?
교수님은 수첩을 꺼내 펼쳐 보이셨는데 거기엔 바리스타 자격증 관련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순간 놀라서 물었죠. 어머, 이걸 왜 배우세요? 그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김 선생님께 커피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이제는 저도 직접 커피를 내려보고 싶거든요. 사실 매일 밤 연습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배우려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지만 제게 커피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는 그 진심이 더 크게 다가왔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연습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에서 커피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원두 고르는 법, 분쇄 정도, 물 온도와 추출 속도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렸죠.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걸 메모하셨고 때로는 실수도 하셨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요. 김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서툰 손길로 커피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가끔 원두를 쏟으시거나 물 온도를 잘못 맞추시기도 했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보기 좋았어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고 우리의 대화도 깊어졌죠. 커피와 문학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점점 인생 이야기에까지 이르렀어요. 교수님은 이혼 후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저는 남편과의 추억과 그리움을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의 만남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기까지 했죠. 커피를 내리고 책을 정리하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다시금 마음이 뛰는 걸 느꼈어요.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죠. 어느 날 교수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시던 모습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정하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문득 아이 하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이 책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담은 책이죠.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마치 그 말이 저에게 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70이 넘어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고 교수님과의 만남이 기다려졌어요. 하루는 교수님이 제가 책장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다가 제 손을 스치셨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작은 스침에도 마음이 떨리고 서로의 눈빛에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혹시나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말을 아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혼자 중얼거렸죠. 여보, 내가 이렇게 설레어도 괜찮을까? 당신을 잊은 건 아닌데. 그저 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할 뿐이야.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박 교수님을 만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매일 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머리를 조금 더 단정하게 손질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를 직접 내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동안 배운 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 약속을 받는 기분이었죠. 어머, 교수님이 직접 내린 커피요? 그럼 제가 꼭 맛을 봐야겠네요. 그동안 밤마다 연습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할게요.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회색 치마에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살짝 립스틱도 발랐죠. 나이가 들어 이런다고 흉을 볼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설렘이 자꾸 피어올랐거든요. 박 교수님 댁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정성스레 준비하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원두도 제가 좋아하는 예멘 모카 마탈이었어요. 많이 긴장되네요. 제 커피가 김 선생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계셨죠. 물을 부을 때 살짝 손이 떨리길래 제가 얼른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때 우리 손이 살짝 스쳤는데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 작은 접촉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죠.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교수님 커피가 기대돼요. 커피가 완성되고 교수님은 조심스레 잔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자, 한번 맛보세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물 온도와 추출 시간까지 모두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완벽하게 맞추셨거든요. 어머, 교수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금방 실력이 늘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매일 밤 연습했어요. 김 선생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두근거리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박 교수님은 말끝마다 따뜻한 시 구절을 인용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일이다. 참 단순하지만 그 말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죠.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나이 들어 느끼는 이런 감정이 과연 맞는 걸까? 하지만 박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커피를 내리는 모습, 책을 읽어주는 모습, 다정한 미소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죠. 도서관 창가에 앉아 함께 책을 고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주방 밖에서 봉사자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계시네. 누구 주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다들 알잖아. 그러게. 그 나이에 저러시면 좀 그렇지 않아?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보다 박 교수님이 왜 이혼하셨는지 들어봤어? 제자랑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서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죠. 그날 이후 봉사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따뜻하게 인사하던 분들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대놓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하루는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김 선생님,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 교수님에 대해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대학에서 제자 문제로 소문이 났던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교수님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과 나눈 대화와 함께한 시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큰딸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어딘가 흥분된 기색이었죠. 엄마,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대요?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분이랑 매일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하신다고 그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세요? 게다가 그분 이혼하신 분이라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은지야, 엄마가. 아니요,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엄마 나이도 생각하시고 제발 자중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 깊숙이 꽂혔죠. 그동안 저는 제 감정에만 충실했지만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그분과의 인연을 쉽게 끊어낼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며칠 뒤 작은 딸 수진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동네에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지 않으세요? 수진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죠.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로워.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조금은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딸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당신을 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 다음 날 박 교수님이 도서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도 상황이 힘들었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죠. 김 선생님, 제가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고해졌죠.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이 마음을 접을 수 없어요.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봐요. 남들 시선 때문에 우리 감정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조금 더 견뎌보죠. 함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도서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저희를 향한 뒷말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느 날은 도서관 관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김 선생님, 봉사자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고 있어서요. 혹시 두 분이?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왜 우리가 이런 수군거림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토록 숨죽여 사랑해야 하는지 너무 서러웠거든요. 얼마 뒤 큰딸 은지가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직접 박 교수님을 만나겠다고 했죠.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지는 교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교수님이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러워요. 한 번의 결혼도 지키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전 결혼 생활을 실패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소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실수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김 선생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이번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말만으론 부족해요. 증명하셔야겠죠. 그날 밤 교수님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김 선생님, 우리 잠시 시간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녀분들이 우리를 이해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동의했지만 제 마음 한편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 후로 우리는 도서관에서도 서로 모르는 척 지내기로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그리움은 더 커졌어요. 책장 너머로 교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아침마다 그분을 떠올리며 내리는 커피 향기에 눈물이 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도서관 창고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해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김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교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당당히 지키기로요. 남들 시선이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늦은 사랑을 놓치지 않기로 했답니다. 박 교수님과 다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계속되었고 도서관에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뒷말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버티기로 했어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박 교수님의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도서관까지 찾아왔더군요. 얼굴에는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마치 터질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박 교수님의 아들은 도서관 한쪽에서 아버지에게 크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도서관 직원들이 나서서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어머니와 이혼하신 것도 저희에겐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박 교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내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은 여전히 크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야. 난 지금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이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다. 그러니 제발 내게서 이 행복을 빼앗지 말아다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더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박 교수님이 저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그분이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된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박 교수님은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 제 마음은 갈팡질팡했죠.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 교수님께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큰딸 은지가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어요. 은지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따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엄마 나이가 어떠신데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딸들에게 나름대로 자제하고 설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제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엄마도 사람이다. 나도 감정을 느끼고 외로움도 느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포기해야 하니? 엄마는 내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조금은 살아보고 싶어.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반발했어요.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세요? 그런 분을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믿는다. 엄마는 그분을 믿어. 내가 이해 못하겠지만 그분은 엄마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야. 은지는 한숨을 쉬며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뭐라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또 한 번 혼자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그리고 그때 박 교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김 선생님,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박 교수님의 아들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여기 박준호 교수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죠. 작년에 남편을 병으로 잃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박 교수님의 아들이 차갑게 저를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그만 놔두세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신 거 아닙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병실에서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그만해라. 김 선생님을 들어오시게 해. 병실로 들어가 보니 교수님은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미안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교수님이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걸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발작이 왔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교수님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수님을 너무 힘들게 한 걸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 잠시 후 큰딸 은지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은지는 박 교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이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우시는 거 저 처음 봐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우시진 않았잖아요. 그날 밤 은지와 저는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박 교수님과의 첫 만남부터 커피 향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 그리고 그분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요. 사실 저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엄마가 평생 우리만 생각하며 사셨으니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큰딸 은지가 저를 이해해 주었고 작은딸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반대가 가장 큰 벽이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얼마 후 박 교수님의 아들도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김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책과 연구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표정도 밝아지시고 매일 즐겁게 사시는 게 보여요. 그게 다 김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어요. 교수님이 저와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다시 상처받으실까 봐요. 제게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교수님이 상처받으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에 더욱 진심으로 그분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 둘 다 이미 많은 걸 겪어왔고 이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박 교수님의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물론이죠. 그 약속은 꼭 지킬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만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박 교수님과 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죠. 얼마 후 도서관에서 봉사자 몇 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김 선생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제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우리가 숨기지 않고 당당히 서로의 마음을 지킨 결과였죠. 그 후 박 교수님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김 선생님, 우리 함께 작은 도서 카페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김 선생님이 내리는 커피가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요. 그 제안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젊은 시절 꿈꾸던 카페와는 또 다른 의미의 공간이었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조용한 골목길에 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죠. 창가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딱 우리 둘이 꿈꾸던 장소였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카페의 이름은 북앤커피로 지었어요. 책과 커피가 만나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았죠. 카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즐거웠어요. 교수님은 책장을 디자인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고, 저는 커피 메뉴를 구상했어요. 공사 현장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맞추며 함께 꾸미는 재미가 있었죠.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카페를 정리하고 준비를 마쳤어요. 문을 열기 전 잠시 카페 안을 둘러보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네, 교수님.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북앤커피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추천하는 책들은 손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제가 내리는 커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특히 교수님이 매주 진행하는 문학 강좌는 늘 예약이 꽉 찼어요. 가끔은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두 분을 보면 참 행복해져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큰 희망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과 저는 이제 서로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었어요.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고 서로의 첫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죠. 카페에 손님이 없을 때는 교수님이 시 한 편을 읽어주시기도 했고, 저는 커피를 내리며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사실 제가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 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로 남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했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학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할 계획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매일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란히 귀가하는 길이 참 행복해요.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그저 나란히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도서관에서 시작된 우리의 늦은 사랑은 이렇게도 따뜻하고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말하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이 사실임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요.
오늘도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합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하루,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며요. 커피 향처럼 은은하게 피어나는 이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이랍니다.